이번 시간에는 가이드 2번 화면에 있는 버튼, 스핀, 체크박스에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할 겁니다. 우선 버튼 컴포넌트는 기본교육 과정에서 오로지 버튼 컴포넌트만 놓고 모든 문법을 가지고 확인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추가해가지고 작성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 스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체크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 그리고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우선 버튼을 제외하고 스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구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있는 체크박스라던가 체크박스 셋, 라디오 컴포넌트는 우리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 텍스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겨져 있는 컴포넌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 가이드를 보고 구성을 조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 셋은 우리가 알고 있죠. 선택 여부로 결정하는 거.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실제 이 컴포넌트의 구성을 보면 옆에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밑에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체크박스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태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도 보시는 것처럼 구조는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 동일합니다.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라디오도 좀 전에 체크박스하고 보면 지금 여기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구조는 기본적으로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이 다 동일합니다. 물론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항목을 내가 선택을 하는데 목록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하는지 여러 개만 선택하는지 이런 디테일한 차이점들은 존재해요. 그것들은 우리 기능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구조만 보는 거기 때문에 라디오, 체크박스,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들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누구를 할 거냐? 체크박스 해볼 겁니다. 세 개의 컴포넌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구조가 조금 단순한 녀석이기 때문에 체크박스 컴포넌트로 작성을 대표로 하면서 누구를 확인할 거냐? 상태값의 결합으로 또 다른 상태를 표현하는 콤비네이션을 작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스핀 컴포넌트를 볼 겁니다. 스핀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봐서는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제가 화면에다가 스핀 컴포넌트를 한 요 정도 크기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을 보면 요만하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만약 이 스핀 컴포넌트가 디자인을 다 적용받으면 어떻게 생겨져 있는 거냐? 이러한 구조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핀은 저러한 형태가 보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드래그해서 그린 크기를 비추어 봐가지고 지금 여기 아이콘이 나타날 법한 위치를 접근해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액션이 보여집니다. 스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수량 결정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해당하는 수량을 직접적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필요한 만큼 버튼으로 선택, 클릭, 올리고 내려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스핀 컴포넌트를 보고 있는데 이 안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값을 쓸 수 있는 편집창이 존재하는 거고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서 업 버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밑에는 숫자가 내려갑니다. 다운 버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업 버튼, 다운 버튼, 에디트 얘네들은 독립적인 어떠한 컴포넌트가 아니라 스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스핀의 에디트가 될 것이고 이것은 스핀의 업 버튼, 스핀의 다운 버튼이 될 거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입력한 텍스트들은 스핀에 뭐가 됩니까? 얘네들은 다 구성원, 차일드가 된다. 우리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차일드는 디자인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영역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 거지 기능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 버튼이 있을 법한 위치를 클릭했을 때 오르고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일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구현된 액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보여줄 디자인이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는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는 상태값을 작성하는 거겠죠. 오버되면서 셀렉트까지의 상태를 작성해 봅니다. 스핀하고 체크박스를 작성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타일시트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법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5가지 그거를 다 한번 직접적으로 추가해가지고 작업해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일드는 조금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해보셨지만 마지막 결합 구조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맵을 스핀으로 제가 한번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바를 보는 상태여서 시스템 컴포넌트로 지금 제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컴포넌트로 접근하셔가지고 여기 스핀 컴포넌트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맵하고 가이드 띄워놓고요. 작업하시는 거 작업 충분히 해보시고 조금 후에 다시 한번 같이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들을 작성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변경해야 되는 값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디자인 값도 그 값을 받는 당사자한테 값을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스핀 같은 경우에 셀렉터 영역에서 스핀 컴포넌트를 추가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스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지금 우리는 테두리하고 배경값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 컴포넌트에 표현돼야 되는 것, 이거는 지금 스핀이라고 하는 선택자한테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 폰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이드를 보면 화면에 있는 포인트는 오른쪽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이드에 보시면 정렬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렬을 변경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스핀 값을 줬던 이 녀석한테는 보시다시피 정렬 속성이 안 보이니까 여기는 아마 제대로 찾아가 가지고 확인이 될 거지만 우리 패딩 같은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보시다시피 정렬이 달라졌기 때문에 에디트한테 정렬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에 가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정렬만 바꿨더니요. 진짜로 레프트로 정렬된 대신에 너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를 보면 어느 정도는 또 마찬가지로 여백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핀한테 패딩 값을 주는 거 결과만 눈으로 딱 봤을 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패딩이 적용되는 구성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예를 들어서 에디트에 테두리가 있으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더를 잠깐 줘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일드라고 하는 녀석은 그 위에 선택자에 기본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패드이라고 하는 속성을 스핀 자체에다가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들어가는 차일드가 그만큼은 간격을 붙이지 못하고 떨어져서 배치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우리 스크롤바에서 스크롤바 컨트롤에 패딩을 줘가지고 트랙바가 좁아지는 형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 스핀 컴포넌트는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차일드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과로 봤을 때 뭐 가이드하고 다르게 보여지진 않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디자인이 변경될지 설정이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디자인한 값을 받아들여야 되는 녀석이 누군지 이거를 명확하게 쫓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패딩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건 이 편집창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한테 여백을 줘야 돼요. 그럼 저 편집창은 누굽니까? 스핀 에디트라고 하는 차일드입니다. 그러니 패딩이 스핀 컴포넌트에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누구한테? 에디트한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 그 바운다리 안에서 여백값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결과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디자인을 변경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녀석이 누구냐? 그 당사자한테 디자인 값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이제 앞으로 구조가 계속 복잡해질 건데 그래도 쫓아가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체크박스는 우리가 결합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오버되면서 셀렉트라고 하는 거 여기 콤비네이션으로 문법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상으로 오버되면서 셀렉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결합도 다 가능하지만 결합이 가능한 경우의 수로 나온다고 해서 혹은 리스트업이 되어져 있는 목록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디자인을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필요한 거다. 여기 나와져 있는 목록 이런 것들은 지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 2번에 있는 화면들의 컴포넌트의 디자인은 비교적 쉽게 확인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3번 가이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에는 리스트 박스하고 콤보, 멀티 콤보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박스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긴 컴포넌트들인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리스트 박스나 콤보나 밑에 멀티 콤보라고 이름 붙어져서 나오는 녀석들은 다 셀렉트 컴포넌트예요. 보시는 것처럼 목록을 펼쳐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나 콤보라고 하는 것은 목록들이 있고 그 목록에서 한 개의 값을 선택하는 거. 멀티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목록들이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게 멀티 콤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또 그려져 있는 콤보나 멀티 콤보를 보시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콤보는 구조를 아니까 드랍 버튼을 눌러봤을 때 목록이 뜨고 여기서 선택한 걸 편집창이 보여주는 거. 멀티 콤보는 드랍 버튼을 눌렀을 때 목록이 뜨고 여러 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드랍다운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컴포넌트가 또 있습니다. 뭐냐? 캘린더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그렇습니다. 캘린더도 마찬가지로 드랍 버튼 누르면 목록 뜨고 여기에서 선택한 날짜 보여주는 거 다 드랍다운의 형태예요. 그래서 콤보, 멀티 콤보, 캘린더 같이 드랍다운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서는 우리가 캘린더를 작성해 볼 겁니다. 진짜 여기다 가이드 나와져 있는 거 모두 다 작성을 해보면서 드랍다운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이드 3번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에서 콤보랑 멀티 콤보는 캘린더로 그 구조를 확인할 거면 사실 여기 남는 게 이제 리스트 박스밖에 없는데 좀 전에 체크박스하고 같이 봤었던 체크박스 셋이라던가 라디오 그리고 지금 가이드 3번에 그려져 있는 여기 컴포넌트들 사실 이 컴포넌트들은 화면에다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다고 해서 바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콤보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버튼 누르면 목록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화면에다가 그냥 콤보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아이콘 이거 두 번째 있어요. 드랍 버튼 영역 아무리 클릭해봤자 목록 안 보여줍니다. 리스트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콘이 여기 지금 체크박스 뒤에 있는데 이거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려봤자 목록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컴포넌트 아니라는 거.
사실 그 앞에 두 개하고 지금 가이드 여기 3번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오롯이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집어 넣어줘서 내가 이제 볼 수 있게끔 선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프로퍼티스 창을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된 작업 또한 다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콤보도 버튼 누르면 목록 보이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리스트 박스도 현재 목록이 들어가져 있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컴포넌트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돼야 된다는 작업부터 스스로 한번 해봐야지만 전체적인 컴포넌트 구조나 기능이나 다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과정 컴포넌트 기능을 설명하는 그 챕터들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고 집어 넣어줘 보고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어떻게 보이는지 비교해가지고 전체적인 기능하고 구조를 같이 체크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로는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차일드 셀렉터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패딩 속성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을 차일드로 그리고 패딩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현재 화면에 있는 리스트 박스가 어디에다 그려놨는지 경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저 리스트 박스를 추가해가지고 경계를 주면서 시작할 건데 이거는 제 설명을 그냥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한번 작성해 보셔도 됩니다. 리스트 박스를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보더를 주고 백그라운드를 줘가지고 적어도 화면에서 어디다 내가 이 컴포넌트를 그려놨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설정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리스트 박스 안에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목록들에 대한 디자인을 디자인한 대로 변경해 볼 거예요. 우리 리스트 박스 안에 보여지고 있는 폰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검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폰트의 컬러를 다 블루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제가 테마에다가 리스트 박스를 불러와서 백그라운드하고 보더를 주는 속성에 컬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블루로 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지금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녀석이 누구인지 그 녀석한테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줘야 됩니다. 이거를 꼭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점 컴포넌트 해가지고 디자인을 작성하는 것은 누구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바로 나한테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제가 리스트 박스를 그렸을 때 처음부터 이게 어떤 목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그게 안 되는 컴포넌트여서 데이터라고 하는 작업을 연결되어져 있는 선행된 작업이 필요한 컴포넌트다. 내가 지금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의 폰트 컬러가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집어 넣어줬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안에 구성원, 이 차일드의 폰트 컬러를 내가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리스트 박스의 구조를 한번 도움말로 통해서 보면은 내가 드래그해서 그린 리스트 박스는 요 밖에 바운다리고요. 실제로 폰트의 컬러를 변경할지 폰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디자인을 조금 띄워줄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녀석은 누구다? 얘네들 항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목들이라고 하는 것의 차일드의 이름을 우리는 아이템이라고 표현할 거고 저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지는 차일드들은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이템은 여기 리스트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이 항목들을 전체로 뭉뚱그려 가지고
아이템이라고 부르느냐? 아니에요. 아이템은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목록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차일드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리스트 박스에 차일드인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자, 차일드 목록에서 위아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스크롤. 자, 이거 차일드에서 스크롤 바 보이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디자인을 또 달리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우리는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리스트 박스를 추가해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보도를 적을게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항목 하나하나에 보더가 그려질 것이고, 그렇다면 구분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질 거랍니다. 해당하는 컴포넌트 안에 데이터 값이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보여지는 항목이 아이템이다. 만약 폰트의 컬러를 변경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 차일드의 컬러 값을 변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고 있는 지금 아이템에 아주 굉장히 큰 디자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이드에 보면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항목 하나가 적당한 사이즈로 보여가지고 텍스트가 겹쳐서 보인다거나 잘려 보인다거나 하는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템 하나하나의 높이가 너무 좁고 그렇기 때문에 폰트가 지금 너무 다닥다닥 보여지고 막 잘려 보여지고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이라고 하는 차일드의 높이는요, 폰트의 크기, 그 높이값 기준으로만 할당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적어도 저렇게 사방으로 붙어 있지는 않게 어느 정도는 간격이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떠한 영역 안에 여백의 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변경해야겠다. 패딩입니다. 그럼 그 패딩을 또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 지금 요거 하나하나씩을 떨어뜨려서 생각해 볼게요.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에 들어가져 있는 텍스트가 너무 사방에 딱 붙어져 있는 게 문제다 그러면 이 아이템 안에 텍스트 외부로 누구를 여백을 줘가지고 적어도 저만큼 떨어져 있지는 않도록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만약에 제가 패딩 값을 리스트 박스 컴포넌트 자체에다가 줘볼게요. 사방으로 6픽셀 정도.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는 차일드가 저 패딩을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얘네들 지금 사이 간격이 문제인데 이거 전체를 그냥 차일드 한 덩어리로 봐가지고 여기 주변에 여백이 떨어진 거. 제가 설정한 6픽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패딩 값이 리스트 박스가 아니라 아이템이라고 하는 차일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하나의 아이템마다 적절하게 여백값이 설정이 되니까 겹치지도 빽빽하게 붙어있지도 않게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도를 줘가지고 디자인이 조금 와닿지 않을 건데 제가 요거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로 주석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가이드와 비슷한 영역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헤딩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영역의 크기가 변경된 것처럼 보여지게 디자인을 바꿔서 설정한 결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차일드를 내가 누구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꼭 집어서 당사자한테 디자인 값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패딩이라던가 차일드의 개념을 꽉 잡고 가셔야지 다음 우리가 디자인을 연습할 캘린더 컴포넌트에서 명확하게 쫓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는 탭스가 막 4, 5단계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문법들 다 그거 막 합쳐가지고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한 컴포넌트에서 개념을 잡으시라고 리스트박스 컴포넌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드랍 버튼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서 대표로 작성한 캘린더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